전국에 계시는 애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제외에 계시는 800만 제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35만 월남 참전 전투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6월 13일 한반도 건강한 안보대책연합회 김성웅 회장님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할 주제는 6월 20일 2시에 성남시청에서 안보 강연을 하는데, 이때까지 회장님께서는 35차례 걸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부에서는 제가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부에 성남시청에서 어떤 강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도와 물음의 이호근 기자입니다. 한반도 건강한 안보대책연합회 회장 김성웅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35회 이상의 강연을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는 2월 2일 국회에서 강연을 하고 3월 20일 전주에서 대강당에서 강연한 이후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동안 준비를 못했는데, 이번 6월 20일 성남시청 온누리강당 600석의 좌석이 되어 있는 대강당에서 대대적으로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호근 기자께서 우리가 해주신 유튜브 3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전투수당 종착역, 그 다음에 촛불혁명으로 월남혁명으로 촛불혁명을 까부시자 하는 제목과,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산호하자, 이 3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 종횡으로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유튜브로만 봤지 한번 강연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더군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성남시청 6월 20일 2시에 저희가 강연을 실시하니 600석 좌석이지만은 예상 인원은 한 1,500명 이상이 모일 것 같습니다. 전국에 우리 전우들이 처음 이 사실을 알고, 종전에 있던 분들은 내가 34회 강연할 때 지역별로 다니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들은 분들도 있지만, 이걸 듣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언제 어디서 강의를 하느냐 하도 쇄도하기 때문에 이번 6월 20일 성남시청 분당선을 타시고 모란역에서 내리면 버스 타면 한정거장에 내리게 됩니다. 성남시청에서 내려달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기 바라고, 전국에 계시는 분들께서 아마 성남시청에 오시는 약도 오며 뭐며 단단지를 우리가 내일부터 미망인들께서 유희수 팀장과 우리 미망인 3명이 거기서 아마 전단지를 돌리게 될 겁니다. 한 2,000매를 돌리게 되는데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저의 강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 있는 열린 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사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성남시청에서 잊어버린 전투수당으로 제가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개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월남 전투수당 종착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세부적인 브리핑을 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듣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드판을 보고 브리핑을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일찍이 오셔서 자석에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잊어버린 전투수당, 제가 5호 책자를 지금 여기에 잊어버린 전투수당, 여기 보면은 Lost Combat Duty Allow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포토 대사, 9대 포토 대사가 한국에 71년도까지 근무하신 분인데, 요분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증언한 증언록인데, 요 빨간 글씨가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증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천금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주월 미군의 봉급과 한국군의 봉급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한국 정부에 송금해 줬는데, 한국 정부가 그걸 90% 갈취해서 병사들에게 너무나 적게 지불되었다라는 내용을,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풍문으로 만들었던 소문이 사실로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JTBC, SBS 방송에서 이것은 미국에 출장 가서 직접 영어 원본을 보고 찍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문만 가지고 내가 제시를 했더니 이거 가지고 방송하면 효력이 없어서 보도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즉시로 미국 출장을 가서 이분들이 SBS, JTBC 두 방송국이 경쟁하면서 이것을 60분 다큐멘터리로 저에게 방송을 해준 겁니다. 요거를 국방부에 올렸더니 국방부 송영무 국방장관이 복지정책과장 공군대령 김대건하고도 지난번에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통화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입증하고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 이 사람들이 할 것인가 몰라서 나는 그날 저녁에 영문으로 번역해 가지고 직접 Request Confirmation of Fraser Report를 작성해 가지고 미국 홈페이지, 트럼프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올렸더니 이메일 서브미트, 접수 확인쪽이 와서 이것을 청와대 국방부 송영무 장관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꼬리 내린 상태에서 저희가 5월 15일부로 환급 성명을 국방부 장관이 발표하라, 이렇게 5월 14일부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답장이 없고, 답장이 왔는데 보훈처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6.25 참전, 월남 참전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 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사과까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할 금액이 3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88만 원이 됩니다. 호주에 있는 분들이 저희에게 원본을 보내줘서 그 원본을 가지고 호주 대비하여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380만 원이 나옵니다. 호주가 4만 5천 불 시대고 우리가 3만 불 시대로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살고 있는 분이 저 호주입니다. 그런데 호주로 이민 간 우리 전우들이 거기서 받고 있는 것이 지금 2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0만 원이야. 10배를 더 받고 있는데 이거 참 너무하지 않는가? 그래서 호주, 필리핀, 태국, 여기 보면 태국은 200만 원이요. 필리핀이 180만 원입니다. 우리보다 13배 지금 GNP가 떨어진 국가에서 18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30만 원을 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표를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참 엄청난 차액이 돼가지고 이것을 이제 보훈처에서는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라. 100년 전에 독립운동한 사람들하고 70년 전에 6.25 참전한 사람하고 50년 전에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짬빵 해가지고 30만 원 준다는 이런 사실들은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중에 22만에서 30만 원 올려준 문재인 대통령이 톤을 높여서 뭐 가장 많이 대통령 중에 올렸다는 이런 잔재주 부리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전후사회에 시한폭탄으로 잉태되어 있는 가슴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보훈처, 국방부, 청와대 23차례 올렸는데 지금 꽁대가리 받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의 이제 권위를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성남시청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많이 듣고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전투 수당은 우리가 줘야 할 돈을 안 준 거고, 참전 명예 수당은 그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얼마 줘야 되는 책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소력이 큰 건 전투 수당입니다. 거기 월남 봉급이에요. 월남 봉급에는 7가지 수당이 있는데 그 7가지 수당 중에서 우리는 해외 근무 수당 하나만 준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항상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한국의 전투 비상사태가 아니어서 줄 수 없었다 하는데 그거 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이제 5호 책자에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부 비상사태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선 전부 한국 정부의 미국 본국과 동일하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전부 송금해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비상사태하고. 다 줬는데 띄어먹었기 때문에 띄어먹은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그 집어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군인 인사법 뭐 17조 어쩌고 만들어 놓고 비상사태가 아니어서 못 준다는데 이게 빨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50년 전에 목숨값을 바친 젊은이들의 목숨값을 국가가 그걸 귀속시켜서 고속도로 만들고 새마을 사업하고 기간 산업에 사용해서 전부 사용해서 국가가 많이 발전했다면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429억 달러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스위스 은행에 가서 처박아 놨다가 전두환이가 공중분해시켰다는 이런 것이 이제 JTBC와 SBC 방송에서 터지고 나니까 이젠 전후사에서 모두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됐어요. 그래서 34만 5,994명의 가족, 300만 가족들이 가슴에 시한폭탄이 잉태되어 있는 사실을 정부는 빨리 알고 호랭이 새끼 아니면 토끼 새끼라도 빨리 환급 성명을 발표하라. 그러면 왜 우리가 고속도로에 가서 집회를 하겠다고 전부 칼을 갈고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이제 국방부 장관 성명문은 전투수당, 봉급, 월남 봉급에 대한 환급 성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남시청에서 강의를 할 때 아마 600석밖에 안 되니까 전국에서 지금 여기 오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한 1,500명 이상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자리에 잡숴가지고 특히 미망인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 참전 해당되는 미망인들은 30만 원 타다가 남편이 죽게 되면 그 30만 원도 부인한테 주게끔 돼 있지 않고 없어지는 식으로 돼 있어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12만 명의 미망인들이 빨리 많이들 참석하셔서 우리가 지금 한 500명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미망인들이 가입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잊어버린 전투수당 이 책자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가입 신청을 해야만이 되게 되고 우리가 여직원이 이걸 매일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을 보내주고 가입 신청 받고 이렇게 하려니까 행정 업무도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엄청 고달픕니다. 그래서 요번에 성남시청에서 우리가 가입 신청도 받고 이 책도 배포를 해야 되니까 가입 신청은 2만 원씩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천 원 더 안 내도 돼요. 가입 신청할 때는. 그러니까 지방에 보시려면 우리가 택배비가 3, 4천 원 드니까 이거를 행정 업무가 엄청 우리 여직원 혼자서 하려니까 힘이 듭니다. 요번에 많이들 가입을 해 주시고 와서 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월 회비는 10,000원, 그래서 일시금으로는 12만 원 되는데 이거를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전투수당 받게 될 금액이 얼마인가, 그걸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드리게 되면
우리가 봉급 전체가 얼마냐 하면은 45억 달러야 되고 전투 준비금, 전쟁 준비금으로서 준 것이 10억 달러 돼서 55억 달러가 됩니다. 그 중에서 10억 달러는 계급에 관계없이 우리가 나눠줘야 할 금액입니다. 요거에서 사용한 금액이 6.5% 75 밀리언 한 5조를 사용하고 나머지 77조에서 72조는 925 밀리언은 한국 외환은행에 비축시켜 놨다 하는 것을 보토대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요거는 계급에 관계없이 배분해 주려면 2억 800만 원씩 나가는 금액이 됩니다. 요거는 일시금으로 2억 8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국방부 청와대에다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45억 달러에 대해서는 5억 달러만 지불하고 나머지 40억 달러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40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해서 요거 10억 달러하고 40억 달러 하면 50억 달러가 되는데, 그 두 개 합하면 50억 달러가 388조입니다. 거기에서 2억 800만 원 일시금으로 계급 관계없이 구분 없이 지급하고, 나머지는 9억 원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10년 분할 600만 원씩 지급하라, 매월 지급하라 하는 것을 신청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상을 할 의미로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50억 달러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사항을 국방부는 지금 협상하자는데 협상을 못하고 지금 현재 꽁대가리 받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가 정부와 이 협상을 해야 할 이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성남 시청에서 강의하는데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그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시중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보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은 그 싱가포르 공동선언문에 완전한 핵폐기 CVD가 이때까지 그 북미 간의 그 화두였는데 그 CVD가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민들이 상당히 패닝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이 점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국민들에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월남혁명으로 촛불혁명을 까부시자 해가지고 시국에 대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마 텔레비나 매스컴에서 이 전체적인 한국의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일부에 대해서만 자꾸 논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내가 좀 다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자주국방, 독립적인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자주국방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100년 전과 동일한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된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 하나만을 우리는 대두시켜서 거기에 대해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미국의 전략을 우리가 예의주시해 검토해야 됩니다. 미국의 전략은 뭐냐 하면은 일본의 자위대를 활용해서 100년 전에는 러시아가 만주로 내려오는 세력을 막기 위하여 일본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강력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일본의 군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7조행을 지원해줘서 14조행 정도 됩니다. 철도, 송전선 놔줘서 청일전쟁, 노일전쟁 이거 다 승리의 나발을 불게끔 미국이 뒤에서 배경을 해준 겁니다. 단 한국은 그때 조선 대한제국은
우리가 고종 황제가 일본을 막아달라고 서도 루즈벨트 26대 미국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내는데 이걸 발로 밟아버리고 일본에게 통치권을 허가해주는, 그래서 미국이 배신할 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요번에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예상이 큽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미국 대통령이 싱글벙글을 하면서 1시간 동안의 기자회견을 그 노인네가 쫙 서가지고 하도 저 신바람이 나서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내령 들으면 한미 군사훈련을 전쟁 게임판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김정은이가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줬길래 CVID 완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핵 폐기를 줄기차게 주장하던 미국이 왜 갑자기 돌아섰는가? 트럼프는 사전오기에 부동산 제왕의 제왕입니다. 그 사람은 경제전쟁이에요. 믿지는 양상 안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북의 ICBM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불가침 조약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 왜 공동성명에 이걸 빼버렸는가? 그만한 이 미국의 유익한 가치가 있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선물이 뭔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예전부터 연구를 해왔어요. 미국이 한국을 배신할 때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 됐습니다. 또 이번에 미국이 배신하게 되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국가가 되는 예정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일본의 자위대 활동이 앞으로 굉장히 넓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8년 기간에 TPP와 Collective Self-Defense 이것을 주장해서 한국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TPP 무역협정입니다. 그 무역협정에 한국이 들어와라. 근데 우리는 이 12개 국가에서 빠져 있어요. 왜 빠졌느냐? 여기 들어오려면 일본과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된다.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자위대가 한반도 들어오는 거를 미 2사단에 들어오는 거를 너희들이 막지 말고 거기를 허가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한국에서 지금 한민구가 4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 4년 만에 탄핵되기 직전에 시급히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을 가계약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거 왜 하는지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왜? 미국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거. 미국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부 시켜줘서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바꾸게 승인을 했고, 그러면 일본이 거기서 이제 핵 재처리를 1984년에 허가를 해줍니다. 80% 자율권을 줬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일본은 3개월이면 히로시마 핵폭탄 1,000개, 7,000개, 히로시마 2,000개, 나가사키 7,000개 그 정도의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일본을 키워놨어요. 미국이 유사시에 써먹기 위해서. 그럼 일본의 자위대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한국군보다 10배가 전력이 앞서 있습니다. 그럼 일본을 활용을 하려는 건 왜 그러냐? 미국이 일본의 군대뿐만 아니라 전력도 강하지만 말을 잘 들어요. 미국의 비율을 잘 맞춰요. 나이스 믹서예요. 근데 한국은 일본의 256 램을 딛고 일본을 앞서가는 10년 앞서가는 IT 산업이 발전해 와서 빨리빨리 문화로 빨리 발전시키니까 한국이 저거 핵무기를 만들면 우리가 무기 팔아먹을 토양이 없어진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한국은 완전 통제를 하고 있는 사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국은 어떻게 했냐? 그동안 핵 재처리 허가를 안 해줘서 우리는
핵을 좀 만들어 보려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사일 200km 날아가는 걸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대형, 중형, 영구형까지 수출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미국, 영국이 전수시켜서 우리를 발전시켰습니다. 42년 전에 발전한 그 원자력 발전, 그 원자력 협정 자체를 지금도 칼을 디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예요. 이제 이것도 바꿔줘야 되고, 한국 문화도 바꿔줘야 되고, 핵 재처리도 해줘야 되고, 일본과 같이 해서 일본의 전략, 일본 국가의 전략을 한국 국가의 중심 국가로 우리가 전환을 해 오게끔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본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과 북한의 미국 정상회담에서 이걸 빼버린 건 뭐냐? 트럼프한테 큰 선물을 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놓고 봐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갑자기 병사하거나 또는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또는 거기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거기는 제2 조직이 없습니다. 지금 야당이 없어요. 통일주체 하나의 독집국가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 누가 통치할 암투국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그러면 중국이 신탁 통치를 하게 해서 더 들어오게 되면 더 난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3차 전쟁이 일어날 거고 되고 엄청난 부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소련과 중국의 협조받은 것보다는 전 세계가 지금 쥐어짜서 이북에 대한 통제를 해오는 게 미국이 컨트롤하는데, 미국하고 전황을 해버리면 소련과 중국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득이 크지 않겠는가. 이 시점에서 쳐다보다 김정은이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달라. 단 핵무기 만든 거 다 없앤다는 건 이거는 미국이 활용하게 되면 더 큰 거 아니냐. 내 핵무기를 네가 활용해라. 얘기해서 소련, 중국, 전 세계가 발전하고, 나는 너희들 솔직히 해서 미국을 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너희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협상 카드를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바치니 너희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내가 이거를, 이 핵무기를 너희가 통제해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북한을, 사우스 코리아, 남한에 가보니까 너무나 발전했더라. 우리 올림픽 가보니까 놀랄 정도로 발전했다. 기기관 산업 모두를 미국이 통제해서 발전시켜달라. 말레이시아 국가가 3대 지금 거기도 독재를 하는데 자본주의 국가를 그대로 100% 순영하면서 해서 나는 말레이시아 국가를 모델로 삼아서 발전시켜달라 하는 선물을 오바마한테, 트럼프한테 주지 않았는가. 나의 개인 입장에서 지금 보는데 똑같이 어느 미국에서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똑같은 것이 왔어요. 미국 분석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어떤 보따리를 줬는가, 어떤 선물을 줬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한테 유리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남한에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미 2사단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은 철수하되 거기 한 20% 미국인이 남고 80% 자위대가 기어 들어온다면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북을 통제하는 식으로 되고 이북의 자원 개발하고 모든 걸 다 미국이 주도해서 하게 된다면 이북은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 세부 사항이 어떻게 돌아갈 건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어떤 선물을 줬느냐, 이거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뛰던 미국이, 폼페이오가 그냥 회담 전날까지도 CVID를 주장해왔던 사람이에요. 이거 없으면 회의 안 한다. 이거 있어야 된다. 회의에 이게 성명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한 건 제스처고, 그 이전에 물밀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물밀 작업은 뭐냐? 뭐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그러는데 그거 다 돼 있는 거예요. 밀물 작업에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공동성명에 발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쇼맨십으로 전부 다 흑색선전을 한 거예요. 그동안 뭐 잘 안 됐다 안 됐다 뭐 안 한다 한다 뭐 이러다가 성명 발표 딱 하고 나는데 거기서 뭐 웃음만 웃고 1시간 동안 기자회견하는데 트럼프가 앞으로 환상의 변화가 올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환상의 변화가 뭐냐? 나는 전문가라도 입장을 볼 때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북에 대해서 USB를 문재인 대통령이 준 모양이던데 그게 H빔 대북 철도 사업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경의선과 동해선에 그다음에 원산만을 가로지르는 거로 해서 북한에 그것이 한 전문가들의 얘기로 조선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철도만 158조가 들어가는 예상이 되고, 고속도로까지 합하면 이것이 한 300조가 되진 않겠는가. 이거를 미국이 컨트롤해서 우리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믹사시키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38광땅 잡은 모양, 이거 판돈을 너무 많이 큰 걸 걸어놨어요. 그걸 대외적으로 선번포고를 했어요. 그러니 이제 미국이 야, 너가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너 이거 해.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한다. 미국이 이제 이것저것 우리하고 와가지고 어떤 모든 스케줄을 짜맞출 때 우리는 유리한 입장에 설 게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한까지 한국 땅으로 다 우리가 법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지금 짤떡발이 38선 이북은 이북대로 공인된 국가요, 남한은 남한대로 국가요. 그래 일본의 감방상이 너희들은 38선 이남만 통제하고 이북은 너 나라가 아니다, 이거. 그건 연합군으로 일본과 미국이 진주할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젠 뭐냐, 자주국방 독립을 하여 운전대에 앉아서 우리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컨트롤해 나가는 시점이 왔는데, 자주국방 한다는 얘기는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왜?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이 70여 년간 우리에게 주둔하고 있어 32,000명이 주둔하면서 그 영향을 우리가 발전해만 왔지, 자주국방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그건 빨갱이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오는 이런 사태였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온타임으로 자주국방 정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해나갈 이런 건강한 안보대책 수립을 해야 될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미국은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사업 계획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이북에는 10대 광석 중에서 프로토늄 생산 광석이 세계에서 양질이 최고 좋은 양질이 이북에 세계 매장량 47,000톤인가 있는 것보다 5배가 많게끔 25,000톤 이상의 그 매장량이 이북에 그게 매장되어 있답니다. 그 양질의 프로토늄 광석인데, 이것을 미국, 중국, 소련, 불란서, 독일 선진 국가들이 전부 다 넣침 흐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미국의 트럼프가 김정은이 햄버거 먹이면서 협상을 하겠노니 옛날부터 떠들어대고 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10대 광석이 이북에 어마어마한 광석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매장량도. 이거를 지금 아마 미국이 선수 치면서 들어가서 그걸 개발하게 되고, 한국의 기술자 데리고 또 일본의 기술자하고 같이 짬빵해서 가면서 압록강, 두만강 여기를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면서 들어가게 되면 아마 판타시 사업 계획이, 비즈니스 사업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이 선물을 김정은이가 사전에 민물 작업으로 미국에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뭐 확실하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것을 그동안 왜 미국이 일본을 그렇게 키워왔는가, 그거를 우리가 100년 전과
동일한 정세 분석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분명히 100년 전과 동일하다. 그럼 동일하다는 건 뭐냐? 100년 전에 우리가 고종 황제가 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일본의 군대를 막아달라고 그걸 서한을 보내는데 발로 밟아버리고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줘서 36년간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배신할 때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됐어요. 요번에 또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자위대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80%가 들어오게 앉게 되게 되면 우리가 경제 식민지 되기 딱 좋습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 참 위험한 안보 재앙의 그림자가 닥쳐오는 겁니다. 자주국방이 필요하다 하는 시점에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북의 핵에 폐기한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지금. 그럼 뭐냐, 그거를 김정은이가 미국한테 바치겠다 이게야. 이거를 없애지 말고 컨트롤해라. 그럼 뭐냐, 우리가 핵이 있게끔 하고 네가 컨트롤해라 이거입니다. 이북의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컨트롤해라 들어와서. 그럼 너희 지시 받고 내가 이걸 활용하겠다. 불가침 조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불가침 조약을 한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폐기한다 뭐 한다 협상에서 그렇게 그 전까지 폼페이오가 대외적으로 이거가 공동성명 안 들어가면 우리 안 한다고 하다가 딱 보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핵 폐기로는 아무 말도 없어요. 왜? 핵 폐기보다 더 큰 선물을 미국에 줬다 하는 건 이미 이제는 분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뭐냐? 이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우리를 통제해달라. 그리고 경제 지원해라. 남한같이 발전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이 3대 독재를 합니다. 거기도 지금.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 그대로 봉산하는데 베트남보다 중국보다 말레이시아 정치 개념을 내가 확대를 원한다. 나 이렇게 해주세요. 민물 작업이 됐고 여기까지 오는데 나는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하는 김정은 이놈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만약에 CVID를 그대로 성명서에 발표하게 되면 김정은이 죽습니다. 왜? 북한에서 전 국민에게 미국을 타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만들었다. 이거 만들자 해서 고난의 행군까지 거쳐가면서 고난하면서 저게 3대 유언 사업으로 해가 핵 무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성공시켰는데 이거 폐기한다? 미국에 반출한다? 어디 간다? 이렇게 하면 죽 서서 개 주는 식으로 김정은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들어와서 이 통제해라. 내 핵무기 만든 거 다 보여주겠다. 이거 없애지 말고 이걸 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운영하겠다. 이게 되면 미국이 싫어할 리가 없고, 또 와서 너희들이 통제하라는데 그거 까부실 필요가 뭐 있냐, 이거 돈 들여가지고. 그거 통제하고 가가지고 운영하면서 이북을 발전시켜 주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말하면 불가침 조약입니다. 그러면 이북의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을 하는 거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닭 쫓든 강아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 하자는 대로, 미국이 하자는 대로 쫓아다 김정은이 밑 닦아주는 행위만 하게 될 이런 상태가 돌아오니까 이제 우리는 때는 늦었지만 온타임으로 생각하고 자주국방 정책을 발표하고 강력한 정치로 나가서 미국에 견제하면서 이제 100년 전과 우리는 100년 전에 경제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6.25 참전에는 예망소천 하나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와 지금 70년이 흘러서 우리는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발돋움했고, 국회는 10% 국방비가 아니라 복지 자금이 30%예요. 거꾸로 아니라 50%가 국방비로 증액하면서 국가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는 100년 전과 동일하게 미국이 우리를 배신하게 되면 우리는 일본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다가오는
재앙의 안보 재앙의 그림자가 닥치게 될 염려가 너무나 큽니다. 고로 우리는 빨리 미국과 공조하는 차원에서 하려면 자주국방 정책을 발표해야 됩니다. 국방부 합참정보국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 회의를 직접 주관했던 실무장교로서 제대하고 나와서도 35년간 내가 이것을 연구한 실무 연구자로서 내가 심사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이 전체 왁구를 가지고 텔레비나 논문이나 신문에 나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나누는 사람이 이거를 좀 청와대는 내가 한반도 건강한 남자 대책연합회 단체를 이뤄서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봐라. 일본을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있습니다. 420년에 우리 도자기 문화를 훔쳐간 놈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부국 강병이 되는데 거기에 3만 조행을 맞불 작전으로 조일 청구권을 청구하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정중 사과를 받아내는 안건으로 한일 정상회담에 나가면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그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내가 도자기 사업, 아트 세라믹을 35년간 한 사람으로서 일본의 도자기 역사를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라고 일본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미국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럼 너희들 우리 3만 조행을 내놔라. 그리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자 해가지고 그걸 파기해서 독도의 선정권을 가진 교도보를 작성한 일본 놈들을 깔아앉히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이 책자가 바로 조일 청구권 내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어디 갔나. 이거를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내가 소개해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 타도할 수 있는 무기를 내가 선포했습니다. 이거를 청와대는 브리핑을 받고 이제 일본에 대처하기 바라고. 일본에 대처하는 건 미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하게 되면 그냥 작전 개념 불안만 붙잡고 늘어지는 이런 행위는 이제 떠나야 될 시점입니다. 김정은이 같이 획기적인 미국은 환상적인 환상적인 개혁이 변화가 올 거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심사 분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즘 국민들이 패닝에 빠진 이유가 그 싱가포르 회담하기 전까지는 시위들을 많이 이 싱가포르 회담에 의지했는데 막상 회담에서는 시위들이라는 말은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패닝에 빠져 있고 어떤 국민들은 울부짖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왜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1시간 동안 기자회견하면서 그 밝은 표정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는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되게 그 퍼즐을 맞추듯이 짐작이 갑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어떤 그 언론에서도 이런 그 전망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장시간 강의를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월남이 패전된 후의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자주국방이라는 힘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이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지금 다가오고,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가스라 탭트와 같은 100년 만에 이런 현상이 닥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상당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도와 물음의 이호근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